부자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히려 붓기가 좀 사라졌어요. 그 돈으로 피부과를 안 가셨어요. 근데 고증이 하나도 안 된 거는 제가 찾긴 찾았어요. 부장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혹시 오징어 게임 3 보셨나요? 아, 뜨자마자 봤죠. 주말에 금요일날 나왔잖아요. 퇴근하고 가자마자 봤습니다. 어제 딱 보고 오늘 출근했습니다. 네, 원장님들 영희 아시죠? 알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영희도 이제 시즌 1에서 시즌 2로 넘어올 때 얼굴이 변했다고 알고 있었어요. 정말요? 그랬나? 아, 왼쪽이 1이고 그러게요. 좀 처졌네. 시즌 2 갈수록. 에이징? 에이징. 근데 실제로 신부볼이 조금 더 내려온 것 같긴 해요. 저도 보면서 느꼈던 게 얼굴이 많이 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회복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저희도 사실 그래도 보이기는 하거든요. 지갑병처럼 좀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정 인물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각각 타임라인별로 변화하는 얼굴 상태를 해보시죠.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이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을 리뷰할 때는 이 사람이 이제 얼굴 변화를 리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게임을 할 때 있었던 그 심리 상황이나 환경적인 상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죽잖아요, 진짜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못하면 이제 죽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 생각엔 첫 번째로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에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시즌 1 때 보시면 밤에도 막 사람들이 죽고 죽이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이제 서로 죽여도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수면 부족도 좀 있을 거다. 그리고 밥도 조금 시원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스트레스, 수면, 그리고 이제 식단, 이 세 가지가 만약에 고증이 잘 되었다면 그런 것들이 얼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봐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70년대생의 이정재. 그 이정재 배우분은 그냥 평소에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이정재 배우가 평소에 조금 관리를 열심히 하는 거를 이유를 알 것 같은 게, 확실히 조금 체중 변화에 따라서 얼굴이 좀 많이 변하는 얼굴이세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살이 안 쪘을 때는 각이 딱 살아있지만 살이 찌고 나면 얼굴이 약간 동글동글해지다 보니까 평소에 이래서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시겠구나 하는 그 고충이 느껴지는 분 중 한 분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진은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임시완 배우님 딱 웃는 모습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이 배우님을 어떻게 얼굴 평가를 하겠습니까? 너무 잘생기셨고 좋아 보입니다. 생기 있어 보이고. 맞아요. 워낙에 잘생긴 걸로 유명한 분이신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웃을 때 표정이 진짜 선하고 좀 자연스러운 분이세요. 애교도 좀 있으세요, 그렇죠? 사실 이 중앙면 톤이 진짜 좋은 편이세요. 밸런스가 딱 잘 잡혀있는. 웃었을 때 보이는 인매나 노출되는 치아량도 적당한, 너무 좋아요. 딱 좋은 것 같아요. 좀 사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렇게 제 취향이. 다음 강하늘 배우님. 여기도 뭐 초반에는 장난기와 웃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피부가 되게 맨들맨들하고 탄력감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유분기도 딱 적당히 있는 것 같은. 딱 전형적인 20, 30대 남성분들의 피부가 이 정도 느낌 아닐까 하고 있습니다, 저는. 00년대생의 조유리님. 사실 처음에는 임산부라는 것도 밝혀진 거잖아요. 이제 그 전까지는 임산부의 이런 얼굴도 아닐 뿐더러 정말 아이돌 같이 그냥 수수한 느낌? 저는 그래서 보다가 그 앞에 분들은 딱 티가 나잖아요, 어떤 특징들이. 맞아요. 근데 일부러 반전을 위해서 이렇게 더 뽀드한 애기 같은 느낌을 준 건가 하는 생각도 한 번 했었어요. 맞아, 되게 뽀송뽀송하셨고 나올 때부터. 근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변화가 좀 많이 보였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저 이제 중후반부도 한번 보러 가실까요? 그럴까요? 네. 저는 이정재 배우는 이렇게 초반이랑 나중을 딱 비교했을 때 약간 교훈적이라고까지 느꼈던 게, 부자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히려 붓기가 좀 사라졌어요. 그 돈으로 피부과를 안 가셨어. 근데 정말 그게 얼굴에 너무 이제 잘 보이긴 합니다. 인상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죠. 그리고 얼굴을 좀 자세히 보면 약간의 이제 처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팔자 라인, 이런 것들이 의학적으로 설명이 다 가능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전형적인 케이스기는 해요,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얘기할 때 사실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라는 뭐 부신피질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피부의 콜라겐들의 합성을 좀 저해시킨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허물을 벗지는 않지만 이제 각질이 떨어지는 피부의 재생
그 과정을 조금 더 늦춘다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탄력감이 좀 떨어지고 잔주름이 많이 보이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잘 때 정말 많은 것들이 의학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피부가 좀 재생이 되는 그런 과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근육 자체가 조금 쉬는 타임이거든요. 수면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계속 긴장을 하고 있고, 눈가에 있는 뭐 근육들이나 얼굴 근육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잠을 덜 자서 눈꺼풀이 처지거나 아니면 좀 이마가 좀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근육들이 회복을 다 하지 못해서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잘 보여지지 않았나, 이정재 배우한테는. 어찌됐든 이정재 배우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다음 분도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80년대생 임시완 배우님이 되겠는데요. 저는 사실 되게 임시완 배우님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좋아하셔서 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혹시 신경을 쓴 건가 하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상처가 나신단 말이죠. 근데 이게 되게 한참 오래 가요. 그거를 보면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재생이 덜 되고 턴오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조금 반영을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제 나름의 추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상처가 났을 때 코티솔의 수치가 높으면 이 회복이 되는 과정 자체가 조금 느려져서 임시완 배우님 상처가 많이 나시잖아요. 회복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조금 고증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근데 고증이 하나도 안 된 거는 제가 찾긴 찾았어요. 어떤 거요? 트러블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모든 배우분들이 이런 스트레스성에서는 사실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안 날 수가 없거든요. 또 아주 위생을 갖추기 쉬운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 그럼 다음 배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생의 홍 원장님의 또래 강하늘 배우. 강하늘 배우도 뭐 고증이 잘 된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면 두 번째 사진에서는 이마주름이 되게 잘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이 딱 그 나이대에 보일 수 있는 이제 주름이긴 한데, 실제로 그쵸. 이게 시즌이 지날수록 더 많이 부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강하늘 배우는 원래도 약간 T존이 조금 부각이 되는 편이시다 보니까, 특히나 남자분들은 이렇게 눈썹뼈가 높으신 분들이 살이 조금만 빠졌을 때 눈썹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 주름이 지는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살이 빠지는 게 반영이 된 거 아닐까. 자, 그럼 다음 마지막 배우. 너무 예쁘다. 마지막 여배우 조유리. 조유리님은 첫 번째로 저는 다크서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코티솔이 증가하게 되면 콜라겐 합성이 저해되고 피부 탄력감이 떨어지면서 얇아지잖아요. 그 안에 있는 혈관들이 굉장히 잘 투영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크서클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되게 창백해지잖아요. 그 코티솔이 실제로 혈관을 이제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혈관이 수축이 되면 확실히 혈관들이 더 적어지니까 거기에 있는 적혈구 세포들이 이제 덜 보인다라는 거는 조금 더 창백해지기 쉽다. 말씀하신 거 연장을 해가지고 좀 눈에 보였던 게, 체중이 변하진 않았지만 얼굴에 살이 많이 빠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서도 다크서클이 생기셨거든요. 여기서 딱 전형적인 부었다 하는 그 느낌이 조금 표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많이들 아실 거예요. 다리부터 시작해서 손발이 많이 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붓기는 세포사의 간질, 잘못된 위치에 물이 이렇게 차오르면서 오히려 이렇게 세포를 좀 짜부시키고 누르고, 그래서 세포액을 누출시키고 혈류나 림프 순환도 잘 안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붓기가 심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굴이 부었을 때 안 부었을 때 얼마나 얼굴 차이가 크고, 단순히 모양이 아니라 윤곽 같은 게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붓기도 얼굴 관리 되게 중요하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얼굴이 부으면은 이렇게 살이 하나도 안 빠진 것처럼 땡땡할 수 있다는 거 제가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중간에 출산하는 거는 저는 조금 짜릿하고 봅니다. 출산을 하고 어떻게 바로 게임을, 의학적인 고증은 조금 서운했다. 조금 더 신경. 자, 오늘 요즘 핫한 오징어 게임 시즌3 마지막 시즌을 같이 리뷰 한번 해봤는데요. 고생하면 진짜 이렇게 좀 폭삭 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외모나 미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시면은 뭐 시술, 화장품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하시는데, 우선 잘 먹고 잘 자고 행복한 마음으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번외인데 원장님들이 게임에 직접 참가하셨다고 하면은 어디까지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바로 갈 거예요. 저는 그래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것만 잘 넘으면. 일단 공기 제가 진짜 잘하고요. 저 공기 진짜 잘하긴 하지만 원장님, 그 공기에 임승이 걸렸다, 헤드샷 걸렸다 생각하시면 진짜 잘하시겠어요? 손끝 안 떨릴까요?
떨리긴 떨릴 것 같아. 그쵸. 근데 또 긴장할 때 더 잘하는 스타일이라. 아니 근데 제가 아는 남자 중에 제일 쫄보거든요. 쫄본 거는 맞아요.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스트레스와 이제 수면, 식이 습관이 피부의 노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네, 고생하셨습니다.